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우동균의 진짜 뉴스, 오늘 전할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려봤는데요. 오늘 유독 대한민국 정치권이 좀 요동을 쳤습니다. 이준석 징계가 착수된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를 두고 이준석이 노발대발 쌉소리를 늘어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 제대로 낚인 거였네요. 결과적으로 정진석 위원장이 이준석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또 이준석, 오늘도 역시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들을 떠들어 제끼고 앉았는데, 이제 하다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를 넘어서서 위협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본인을 징계하면은 11.6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11.6이 뭡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바로 그 흉악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징계를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들이밀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보수 맞습니까? 이 사람이 상식이 있는 정치인 맞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가지 언성이 오고 갔었는데요. 물론 민주당에서 협조해 줄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때마침 오늘이 9.19, 과거 문재인이 북한에게 굴종했던 군사합의가 벌어졌던 지 수년이 지난 날 아닙니까? 자,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군사합의대로 남북이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국방력만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타가 오늘 여권에서 쏟아졌는데, 지난날 문재인을 두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했던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 연설 중에 그 발언을 했다고 민주당이 날쳤는데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나경원이 옳았다 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먼저 하얀색 엄지 까맣게 혹은 까만색 엄지 하얗게 엄지척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지금 언급을 먼저 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이죠.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뭐 지금 보여지는 화면대로면은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 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관련 사건에서 기소가 나오면은 그게 또 제명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제명해야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찬 함께 하자, 뭐 이제 이런 문자를 쳤던 게 드러난 건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문자가 나오니까 이준석 귀신같이 달려듭니다.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까지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구나 라면서 그동안 늘 해왔던 주장, 뭐 윤리위가 윤핵관의 오더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측근들이 윤리위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뭐 무슨 기관총을 뭐 들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둥 뭐랜둥 하면서 본인의 이제 경찰 수사도 뭔가 탄압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그래서 권력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요 따위의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정말 욕을 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요. 문제는 요거 이준석이 지대로 낚인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문자 기사만 봤을 때는 오늘 나온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상범 의원과의 저 대화 내용은 오늘이 아니라 한 달여 전에 했던 대화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한 달여 전에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었나요? 아니요. 평범한 국민의힘의 의원이었습니다. 즉 비대위원장으로서 카톡을 주고받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뭣도 모르고 팩트 체크도 없이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짜고 쳤다 라고 쌉소리 늘어났다가 제대로 망신당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준석을 향해 덫을 놓은 꼴이 됐다. 그래서 이준석이 자기 성깔 못 참고 넙석 덫을 물었다가 개망신당한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의 해명을 볼 텐데요. 정진석 의원이 진짜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준석이 이 글을 보고 있으면은 부들부들 떨다 못해 오늘 또 소주 한 잔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데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 일부에서 제 개인 휴대폰을 촬영했는데 오늘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에게 윤리 관련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가 되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휴대폰에 떠있는 그 문자는 오늘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서 내가 한 대화가 아니라 지난 8월 13일에 유상범 의원에게 내가 보냈던 문자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광복절 앞두고 이준석이 국회에서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새끼 저 새끼 말하는 사람을 내가 대통령을 안 쳤다.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사실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질려했던 거고 이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준석 추가 징계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체리 따봉에 불만 가지면서 자,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조목조목 물러서지 않고 팩트를 휘갈겨 주십니다. 그때 8월 13일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했다.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 된다. 라는 주장도 했다. 이준석은 또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며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를 해댔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주장까지도 떠들어 제꼈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당시에 우리 당 윤리위원이 유상범 의원에게 내가 문자를 좀 보냈다. 이거 완전 중징계 아니냐? 이거 완전 해당행위 아니냐? 경고해야 된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았던 전직 당대표가 근신은커녕 당과 동지를 향해 저런 묵차별 막말과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된다. 이거 윤리위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했던 말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평의원이었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맡은 건 9월 7일이지요. 이준석이 말이야 그 언론에 나온 사진 보도를 보고 뭣도 모르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번개같이 이런 말을 올렸더군요. 어떤 말이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면. 네, 이 장면이 아까 이준석 이거죠.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모의해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다. 결과 경찰 수사를 예측하면서 상의를 내리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요 따위 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준석이 그렇게 떠들고 제꼈던데 이준석 미안한데 이준석 어떻게든 비대위랑 윤리위를 엮어가지고 무슨 윤핵관이 어쨌네 요 따위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저는 윤리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마지막 문자 메시지 소통을 하고 한 달하고도 6일이 지나서 오늘에서야 오차 남게 하자 그거 문자 보낸 거다. 다시 말해서 저 8월 13일에 유상범 의원과 저 카톡 주고받은 뒤로는 일체 대화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에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게 입증된 거지 않습니까? 대화 내용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낚인 거죠. 그냥 둘이 대화 주고받았다니까 덥석 물어가지고 비대위랑 윤리위가 한 통속이다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제대로 낚여가지고 지금 이준석 개망신 지대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미안하게 됐네 이준석 말이야. 야 오늘 오찬하자고 한 거 한 달하고 6일 지나서 보낸 건데 한 달여 전 밤 8시 25분에
제가 보낸 문자를 함부로 찍고 정확한 팩트도 확인치 않은 채 오늘 문자인 것처럼 엉뚱한 기사 내보낸 거 정말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불어서 이준석 너도 참 애지간히도 용 쓴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한 수 위에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 제대로 지금 개망신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든 간에 지 중심대로 프레임을 씌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준석이 근데 그냥 또 넘어갈 게 아닌 일이 또 터졌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 진짜 뉴스 메인인데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 개시를 하면서 이제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지만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했는지 이제 뭐 폭탄을 막 쏟아내요. 근데 하지 말았어야 될 말합니다. 12.6을 잊었냐? 이게 무슨 말이냐? 기사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듣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에서 쌍욕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국 뉴욕타임즈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받게 되자 부마 사태가 터지고 12.6이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대목에서 이준석이 참 가소로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을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야 김영삼 야당 의원 쫓아내려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 나 쫓아내면은 윤석열 당신도 어떻게 됐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과하게 단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유를 대통령 암살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지금 12.6이 그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상징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징계 국면 속에서 12.6 잊었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징계하겠다고? 야 옛날에 그러다 대통령 암살된 거 잊었어? 지금 이 말한 거예요. 이준석은. 정말 이 사람은 큰일 날 소리 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거.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야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뭐 김대중 등과 함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직이 제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비가 붙었던 건데 저기요 본인 지금 국회의원 제명당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문턱에도 못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지금 당원 자격이 제명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당대표도 이미 물론 지금 빠진 상태고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존치하냐 마냐 그걸 지금 논의하는 건데 이걸 지금 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권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 더군다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삼이란 인물이 그 당시에 비판을 하다가 제명당한 건이랑 지금 본인이 지금 뭐 비판해서 제명당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징계를 당했던 게 뭐 때문입니까? 성상납에서 비롯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여기서부터 본인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준석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인한테 지금 얹고자 하는 모양인데요. 윤핵관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2013년에 대전 가가지고 술 먹으라고 한 적 없잖아요. 성상납 받으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상납 의혹이 터졌을 때 윤핵관이 김철근 시켜서 각 썼습니까? 윤핵관이 김영기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장땡땡한테 그런 진술하게끔 유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로 지금 다 모든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건을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과 대조를 하면서 나를 추가 징계하면은 12.6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또 다른 해당 행위예요.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들이밀어 가지고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 결국 자기 하나 살자고 지금 이 보수 진영을 완전 똥칠하는 이런 망나니 같은 행태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티즌 반응 안 좋아요. 비열한 놈이다.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냐? 엉강샘씨? 쟤는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남을 놈이다. 이런 지금 댓글들이 연합뉴스 기사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빨리 제명해라. 와, 진짜 제 말 듣고 있으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이준석 끝났네. 막장 드라마 못한 인성으로 정치판을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린 얼굴. 더는 안 봐도 되겠다. 네가 과거에 정치인들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라. 등등등등. 지금 이준석이란 인물에 대해서 성토의 목소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결국 자기 하나 살자고 있는 말 없는 말 내뱉었다가 이제 잘 몰랐던 국민들도 이제 이준석의 이자만 나와도 이제 질려버리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본인이 스스로 화를 초래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 소식을 제가 좀 초반에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들이밀었다는 거는 이건 대통령 위의 행위로도 이거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분노하시고요. 이준석은 진짜 속히 윤리위에서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엄지척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쪽 소식을 좀 전해볼 텐데요. 문재인이 지금 또 골 때리게 생겼죠.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인가요? 그때 9.19 합의라는 걸 해가지고 남북이 뭐 GP를 10개씩 뽀개고 뭐 포격 훈련을 하지 않고 등등등 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9.19 합의를 한 뒤로도 지들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성에 있는 우리의 자산을 폭파시키는 등등, 그리고 우리의 공무원을 피살하고 여러 가지 만행들을 저질렀죠. 물론 문재인은 그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김정은을 비호하는 그런 이적 행위성 행동들을 벌여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때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9.19 합의에서 뭐가 됐냐? 평화가 왔냐? 오히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지 않느냐? 때문에 그 이후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뭐 기무사 문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안보 파괴 농단 이거 지금 이적 행위로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거센데 때마침 오늘 국방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국방위에서 문재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뭐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만 언급되고 있지 결국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최종 의사결정권자 누굽니까? 통수권자 누굽니까?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문재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문재인의 입으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왜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게 유감스럽다 하면서 뭐 어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부를 생각을 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요. 아, 왜 못 부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5공화국 청문회 때 노태우 대통령 하에서입니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아니 그런 놀라운 전례도 있는 마당에 이 엄중한 국기문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당사자의 얘기를 들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민주당에서 발끈할 일입니까? 자, 그런 와중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이 아주 또 시원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거 봐라. 문재인 역시 퇴임 후에도 김정은 수석 대변인 자처하는 꼴 아니겠냐? 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남북 군사합의 9.19 합의 4주년에 대한 메시지 뭐 내놨나봐요. 뭐 이제 군사합의로 평화가 왔나 뭐 그런 소리 뭐 했는가 보죠. 야, 한마디로 문정권의 남북 군사합의가 잘 된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평가였다. 야,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도 저런 말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의 메시지가 이런 거거든요. 뭐 한반도 평화 비핵화는 뭐 결의 수건.
등등등등.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된다. 뭐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내가 했던 9.19 합의 계속 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저는 말하는 거죠. 야, 얼마 전에 북한은 핵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면서 핵보유 지위는 물론 언제든지 핵을 쓰겠다고 천명을 한 마당이지 않냐. 문재인 정권 5년의 처참한 결과물이다. 결국 문재인이 해가지고 개판난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남북 군사합의에 집착하는 문재인의 언급은 집착일까 아니면 현실 부정일까? 2019년 3월 내가 원내대표일 때 국회에서 했던 연설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죠. 국회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른바 그 이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그 발언을 소개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사실 그 원래 그 원내대표 원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경원 오늘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할 거라는 걸.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딱 그 대목 나오자마자 고성방가를 지르고 퇴장하고 난리부르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압박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좀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좀 위축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런 태도가 바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다. 저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또 많은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고 사이다 연설이다. 저도 너무나도 기억하는 게 제가 신의 한수 첫 방송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의 한수에 이제 공식적으로 입사하고 나서 처음 이제 대표님이 진행을 맡고 제가 이제 기자로서 참여했던 방송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이걸 소개하는 게 제 신의 한수 처음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들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때 문재인이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나 뜨거운 이야기 더는 듣게 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그때 민주당이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5년 내내 문재인의 북한 비핵화 호소와 호소로만 끝났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된 꼴 됐지 않냐? 내 말이 뭐가 틀렸냐? 지금이라도 끝나지 않았으니 문재인은 퇴임 후에 끝나지 않았으니 문재인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자처하고 있다. 대통령일 때도 그 모양이더니 지금 전직 대통령인 지금 이 꼬라지 와중에도 끝까지 졌다이 평화 메시지나 쏟아내고 있는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또 한 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당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발언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연설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야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옳은 말 했네.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았지. 아마 그런 생각 드실 텐데요. 여러분들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언제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이런 소리야?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과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원고를 잘 읽어보십시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잘 안 들린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프롬프터 앞으로 해주세요.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 구축.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장은, 여러분, 이 의회당은,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 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원내대표님,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자, 보셨습니다. 예. 뭐 오랜만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 저 말이 맞았다니까 아마 그렇게 공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하여튼 그 좌파 적폐 청산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좌파 적폐는 뭐 단순 적폐가 아니라 이 주적과의 커넥션까지 우리가 의심할 만큼 이적 행위라고 봐야 될 만큼 심각한 건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은요, 국회 증인으로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국회 증인이 아니라 검찰 피의자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언젠가 문재인도 그게 대해서 조사를 받는 뭐 상황이 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도 한번 좀 소개해봤고요. 외부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추천해 주신 분들 거듭 추천 잊지 말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우동균의 진짜 뉴스 함께 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들 나오면은 또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광고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 보실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엄지척 계속해서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제품도 추천해야 되겠죠. 구전녹유 오리지널 세트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한 박스 구전녹용 오리지널 30포,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아바이스크산 녹용, 원용이라 불릴 만큼 최고의 녹용입니다. 30포. 그리고 원래 이게 정가가 28만원인데 22% 할인된 가격 22만원에 제공해드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구전녹용의 액기스, 복세 편살 10포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40포 구성이 되는 거죠.
02-389-7777 상담 전화하셔가지고 신의 한 수 보고 전화했어요. 말씀하시면은 이 혜택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대량 주문, 4박스 주문 시에는 추가 할인, 25%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89-7777입니다. 우동균의 진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